해가 길어지는 초여름의 달동네 라디오입니다. 6월에는 생태에 관련된 날이 참 많습니다. 6월 5일은 환경의 날입니다. 유엔 인간환경회의에서 국제사회가 지구 환경 보존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다짐하며 만든 날이죠. 6월 17일은 사막화 방지 협약 채택일을 기념하기 위해 정해진 사막화 방지의 날입니다. 생태에 관련된 특별한 날이 6월에는 많습니다. 점점 푸름을 입어가는 6월의 나무색처럼 생태에 대한 세계적인 인식은 커지고 생태의 소비를 늦추기 위해 함께 경각심을 가지고 기억하기 위한 달인 것 같아요. 하루하루를 생태 속의 구성원으로 자연에서 생태적으로 함께 살아가고 싶지만 빠르고 바쁜 일상에서는 뭐 하나 지키고 기억하는 일이 쉬운 일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완벽하게 생태적으로 살아가기는 어렵지만 오늘도 작게나마 기억하고 인식하기 위해 분리배출 2번째, 유리에 대해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홍수열 쓰레기 박사님의 분리배출 안내책, 그건 쓰레기가 아니라고요 를 통해 오늘도 함께 분리배출을 배워봅시다. 유리는 모래의 주성분인 이산화규소로 이루어진 투명한 모정형의 고체로 창문, 식기 등 여러 분야에서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어요. 일상에서 우리는 무언가 담는 용도로 유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향초를 담거나 꽃을 담고 음식과 음료를 담기도 해요. 그리고 소주나 맥주 등 유리병에 담긴 마실거리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배출하고 있어요. 유리병은 씻어서 다시 쓰면 재사용할 수 있고 녹이면 유리병이나 건축자재로 재활용될 수 있어요. 무엇보다 재사용이 가능해 플라스틱이나 캔에 비해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유리병도 우유팩처럼 헹구고 말려서 재활용품 유리를 배출하는 날에 배출합니다. 에너지 드링크, 비타민 드링크병, 소형 주스병은 뚜껑을 닫아주면 유리의 파손이 덜 된다고 해요. 배출 시에는 꼭 유리가 보이는 투명한 비닐에 단단히 묶어서 배출해야 합니다. 유리는 수거 시에 깨지기 쉬워 수거하시는 분들께서 다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유리를 넣고 투명 비닐을 묶을 때 꼭 신경 써서 단단하게 묶어주세요. 유리병을 분리 배출하면 선별장에서 투명색, 녹색, 갈색으로 선별됩니다. 재활용 업체에서 가루로 파쇄한 후 유리병을 만드는 곳에서 다시 유리병으로 탄생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소주병과 맥주병, 식당용 음료병을 재사용하고 있죠. 빈 용기 보증금이 붙은 유리병이 바로 재사용병인데요. 소주, 맥주, 그리고 청량음료에 보증금 표시가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빈병을 가게나 마트, 편의점, 빈병 무인 회수기, 그리고 빈병만 전문적으로 받는 거점 반환센터도 조금씩 생겨나고 있다고 해요.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코라에서 동네 빈병 무인 회수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반환하면 병 모양 마크 안에 적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혹시 라벨이 없는 소주나 맥주는 병목에 표시되어 있답니다. 이렇게 회수된 빈 병은 주류나 음료회사, 공장에서 세척과 살균 과정을 거쳐 재사용돼요. 식당에서 판매되는 소주나 국산 맥주는 모두 보증금이 붙은 재사용 유리병이지만 수입 맥주나 수입 음료의 빈병은 수출국으로 다시 보내기 어려워 재사용할 수 없다고 해요. 그래도 국내에서 보증금이 붙은 술병이 98.7%가 재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에는 10개의 소주 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원재활용법에 의해 모두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유리병 용기를 표준화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규정이 강제가 아닌 협약이라 다른 회사가 다른 병을 사용해도
제재할 수단이 없다고 합니다. 실제로 2019년 규정을 깨고 소주병 재사용 체계에 한 회사가 혼란을 일으켰죠. 지금도 여전히 표준화병은 유명무실한 상황이고 점점 나빠지고 있다고 합니다. 소비자들의 현명한 판단과 선택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이나 깨진 유리병은 재사용이 안 되고 재활용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깨진 유리나 유리병을 버릴 땐 꼭 종량제 봉투나 특수 규격 마대를 이용해야 합니다. 유리 조각을 버릴 때는 신문지 같은 종이로 두껍게 싸서 종량제 봉투 밖으로 삐져나오지 않도록 합니다. 유리가 밖으로 나오면 수고 노동자 선생님들이 다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큰 유리 조각이나 유리병은 쌀자루처럼 튼튼한 특수 규격 마대에 버려주세요. 전자레인지에 돌려도 안전하다는 유리 용기, 직화 냄비, 냄비의 뚜껑, 믹서기 유리는 보통 내열 유리가 많은데요. 녹는 점이 훨씬 높아 유리병을 녹이는 용해로에서 녹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기 그릇이나 도자기 역시 흙을 고온에서 구운 것이기 때문에 유리병이 녹는 온도에서는 녹지 않아요. 고급 유리잔, 유리 공예품, 크리스탈 유리 역시 일반 유리와 다른 재질이기 때문에 재활용되지 않습니다. 모두 크기에 맞춰 일반 쓰레기나 특수 규격 마대에 버려주세요. 거울은 대체로 유리와 플라스틱, 금속 테두리가 있는 복합 재질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소형 거울은 일반 쓰레기로, 대형 거울은 특수 규격 마대를 이용하거나 대형 쓰레기로 배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유리의 분리배출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어요. 유리는 사용 후 재사용이 가능한 큰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일상에서도 다양하게 재사용하거나 활용할 수 있고 재활용 유리 공예품도 찾아볼 수 있어요. 이렇게 유리는 재사용과 재활용이 활발하게 가능한 반면 깨지기 쉬워 분리배출 시 운반과 분리 과정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깨진 유리나 유리가 아닌 것들은 유리로 함께 배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분리배출 유리편 어떠셨나요? 분리배출을 하는 것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분리배출을 잘해서 자원의 순환을 돕는 일은 어쩌면 배려가 될 수 있겠다 생각해요. 순환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은 자원을, 생태를 아주 작지만 배려하는 일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달동네 라디오는 분리배출 세 번째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그럼 기대해 주세요. 안녕!